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시사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그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멀쩡하던 아이 배에서 갑자기 울긋불긋 반점이 생기거나 네. 또 아니면 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애가 막 고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뭐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외부 자극에서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때는 몸의 뭐 특정 부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약간 감기라든지 아니면 체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지 한번 그 원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또 알아야지 해결이 되겠죠. 재발이 안 돼도 예, 해결도 예. 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때 음식. 무슨 음식이나 그렇죠. 혹시 약물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단맛, 그 먹거리, 군것질류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피부에 열이 좀 생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두드러기 나기 전부터 약간 가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두드러기가 꼭 상한 음식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다. 상한 음식은 모두 다 약간 식중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부뿐 아니라 대변이나 구토 증상이나 열도 뭐 나기도 미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상 하나도 없이 두드러기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그 상했던 음식이 아니고 평상시에 인스턴트라든지 자극이 강한 음식물에 대한 민감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먹은 애 맨날 먹던 과자인데 그때는 맨날 먹던 괜찮은데. 과자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하고 똑같은 걸 먹었다고 해서 그러면 최근에 이런 달달한 달다구리들 이런 군것질을 최근에 한 달 가까이 많이 먹지 않았냐고 하면 그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아이들이 컨디션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평상시에는 먹었던 음식이 괜찮았는데 네. 아이가 뭐 최근에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든지 네. 아니면 가슴머리에 많이 먹어서 체기가 생기게 되면 그때 예전에 먹었던 음식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먹거리가 거의 제 볼 때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1번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스턴트라든지 달달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게 쌓이다가 어떤 요인, 예를 들어 이번에는 독감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독감 때 발열이 안 되고 피부로만 두드러기가 난 다음에 그 뒤에 독감 증상이 나오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저희 처음 두드러기 경험했는데 아니 보니까 이게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안 먹던 군것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먹어 사춘기다 보니까 이게 라면을 먹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한두 번 먹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피부가 약간 올라오는데 와, 지도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엄마가 명색이야. 엄마 아빠가 다 그러니까요. 육아를 애기들 전문하는데. 소아한방 쪽인데 근데 음식이 쌓이다가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독감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피부 다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질환이 나오기 전에 일단 이렇게 열이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는 피부로도 두드러기가 나온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게 단 음식들 자체가 몸에 열이 많거든요. 네. 한방에서 이게 그런 두드러기라든지 이게 이제 피부에 열독이 쌓여서 올라온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컨디션 좋으실 때도. 그렇죠. 그리고 뭐 햇빛이라든지 온도차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뜨거운 사우나나 뜨거운 온탕 목욕을 하다가 차가운 데로 확 하면 두드러기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사우나 가지 않겠지만 그쵸. 여름에 막 그 땡볕에서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에어컨 확 신다 시작이 된다든지 네네네. 그렇게 하면 기온차가 확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피부가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두드러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 피부 묘기증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이제 보통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긁고 나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렇죠. 긁은 이제 자리마다 그렇죠. 이제 다 그걸 이제 올라오는 그거를 일단 부풀어 올라오는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아기들이 생긴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끓지 않도록 이제 손을 좀 싸주고 이게 손사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걸 하시면 좋겠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접촉성 두드러기. 네. 특정- 아토피라고도 하죠. 예, 특정 물질에 접촉했을 때 그 부위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접촉성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뭐 이런 것들. 예. 그게 보통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네. 아니면 어패류라든지 아니면 애들 항약품 같은 뭐 크레용이라든지 뭐 물감 같은 거 그런 거 맞아요. 갖고 놀다 보면 그게 한번 화학 성분이 뒤집어 들어있는 어떤 학용품이나 장난감들을 그런 만지고 경우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한 번씩 네,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여름- 아까 말씀드렸을 때 뜨거운 데서 차가운 거 네, 가는 그렇죠. 거. 네네.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 아기들한테 주로 생기는 두드러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뭐 네 번째는 한랭성 두드러기. 두드러기. 예, 예. 항상 제가 죄송하지만 발음이 발음이 좀 약간 약합니다. 혀가 조금 그죠? 네. 네네네. 근데 아는 사람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추운 날씨에 생기는 두드러기를 한랭 두드러기를 합니다. 네네. 보통 이제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팽창하거나 붉게 오르는 경우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 두드러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아까 외부 환경에서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부 환경이 먹거리라든지 아니 온도라든지 햇빛이 항상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컨디션에 따라서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음식을 항상 좀 체크를 해줄 필요는 그래서 있으십니다. 이제 뭐 음식물 먹었던 거 과거력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원인을 알아야 사실 치료가 되는 거라서 어머님들이 아주 그걸 유심하게 우리는 평상시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평상시하고 똑같은데 그 평상시 음식들 중에 문제되는 것들을 장기간 먹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온도에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 햇빛에서 좀 논다든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급격한 온도차가 있는 거를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격한 온도차에 조금 대비를 하려면요. 이제 너무 애기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땀을 좀 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평소에 땀나는 거 좋죠. 그렇죠. 이게 일부러 뭐 이렇게 땀을 내라는 게 뜨거운 방에서 땀 내라는 게 아니고 활동으로 인한 땀, 운동에 의한 땀으로 피부 순환을 정상화 시켜놔야 사실 두드러기든지 피부염, 건조증 이런 거에도 사실 도움되거든요. 저는 이제 아토피를 치료받는 아이들이 저한테 많은데 땀으로도 좀 배출해 주면 훨씬 치료에 도움되고요. 빨리 호전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피부 두드러기를 한 방에서는 피부에 열독이 쌓인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발산시키는 거는 일단 운동을 해서 빼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고 이제 두드러기가 이제 자꾸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면역력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잘 자고 잘 먹고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력도 아이가 좋아지고. 수시로 자꾸 감기가 걸린다든지 네. 자꾸 체한다든지 배탈이 나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전체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피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 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방에서도 보게 되면 그 피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감기가 잘 걸리는 애들은 호흡기를 그리고 자꾸 체하고 자꾸 설사라는 장염이 걸리는 애들은 소화기 계통을 치료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폐 대장이 한의학적으로 표리관계라서 호흡기와 대장이나 소화기 기능을 다 보강을 해주면 두드러기에 좀 강한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를 하죠. 네. 그게 어제 가장 기본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처럼 이제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쟁이 안임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